네, 안녕하세요. 닥터배 치과 치주과 전문의 배승환 원장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그동안 양치 관련된 내용들 정말 정말 많이 말씀드렸어요. 제가 저희 병원에서도 제가 최대한 시간이 나면은 환자분들 직접 양치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거든요. 네, 오늘은 제가 직접 다 못 알려드리는 환자분들이 많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 제가 유튜브도 운영하고 뭐 여러 가지 치과 관련된 정보들을 많이 말씀드리다 보면은 특히나 환자분들 뭐 일반 대중분들도 양치를 어떻게 하면 좀 잘할 수 있을지 뭐 그런 내용들을 되게 궁금해하세요. 그래서 오늘은 양치를 잘하는 방법, 그리고 잇몸이 건강해질 수 있는 양치법, 그리고 사실 양치를 잘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은 되게 많은데 이것들을 환자분들이, 일반 대중분들이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영상을 보여드리는, 제가 오늘 직접 다 준비했어요. 지금 여기 막 전동 칫솔부터 혀 클리너, 뭐 치실, 치간 칫솔, 일반 칫솔까지 다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요런 칫솔들로 직접 제가 보여드리는 게 100번 말로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훨씬 좋을 것 같아서 이 영상은 정말 제가 이제 비욘디에서 이제 이 방송 촬영을 하지만 정말 돈 주고 살 수 없는 정말 좋은 내용이 오늘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일반적인 대중분들이 내가 양치를 그냥 대충 이렇게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 영상을 보시고 오늘은 양치법을 확실하게 다 바꿔서 다들 충치도 안 생기고 그리고 잇몸도 건강해지는 좋은 영상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준비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제가 많은 분들이 들어오기 전에 간단하게 왜 양치를 잘해야 되는지, 그리고 옛날에는 충치가 없었는데 최근에 충치가 왜 잘 생기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한 5분, 10분만 말씀드리고 양치법을 제가 직접 다 보여드릴게요, 오늘. 그래서 좀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이게 언제부터 양치를 했냐? 옛날에 언제부터 양치를 했냐? 사실은 진짜 옛날에도 양치를 하긴 했던 것 같아요. 옛날에 뭐 이집트 시절, 이집트가 아니라 저 피라미드가 나온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기원전 2000년도 전부터 양치는 했었던 것 같아요. 옛날에 제가 보다 채널에 가서 강민수 이집트 연구소장님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정말 옛날부터 양치를 했던 것 같고, 특히나 충치가 많이 생기게 된 거는 사실 한 200~300년밖에 안 됐어요. 고대 이집트에서는 계란이나 굴 껍데기를 갈아서 이를 닦기도 하고, 이게 오줌에 암모니아 성분이 있거든요. 그런 걸로 양치를 하기도 하고 뭐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문화가 있었고, 좀 최근으로 오면 조선시대 때는 동물뼈나 나무에 돼지털을 박아가지고 돼지털 칫솔, 그리고 말의 털을 박아서 말털 칫솔 같은 걸로, 결국에는 털 같은 이게 칫솔질이 되는 것들로 칫솔을 만들어서, 그리고 버드나무 가지로 또 이쑤시개처럼 만들어서 음식을 빼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옛날에 양치했습니다. 이 양치질이라는 언어의 유래를 보면은 버드나무 가지를 뜻하는 양지에서 이 양치질이라는 이름이 생겼어요. 이게 한자어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유래가 있어요. 네, 이런 유래들은 그냥 제가 말씀만 드린 거고. 네, 유지은님 안녕하세요. 네, 그래서 이런 양치의 역사를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옛날에도 양치를 했었다. 근데 지금은 너무 양치를 하기 좋은 도구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도구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양치를 하면 좋을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소금 같은 걸로도 양치를 하기도 했고요. 옛날에는 모래 같은 걸로 양치도 했습니다. 정말 좋은 시대에 태어났죠, 요새는. 모래로 양치했던 조선시대도 있었다. 자, 그래서 이런 좋은 시절에 태어나서 우리가 이렇게 좋은 시절인데도 불구하고 양치를 제대로 못해서 충치가 생기고 이 몸이 나빠지는 게 너무 속상하잖아요. 조선시대 때 태어났으면 그럴 수 있죠. 조선시대 때는 평균 수명이 40살이 안 됐거든요. 이가 썩어서, 이가 여기 막 부어서 고름생에서 죽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불과 1876년 이후에, 강화도 조약 이후에 서양에서 만든 칫솔 치약이 들어오면서 개선이 된 게, 지금 불과 생각해보면 150년밖에 안 됐습니다. 지금 너무 좋은 시절이죠. 그래서 이런 이제 치약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본격적인 양치가 시작됐다. 그래서 오늘은 치실, 치간 칫솔, 전동 칫솔, 혀 클리너 뭐 이런 것들 다 제가 말씀드릴 거고 실제로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양치에 대해서 한번 완벽하게 이 한 편으로 양치를 한번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333 운동, 뭐 이거는 사실 제가 봤을 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제가 봤을 때는
밥 먹고 빨리 하는 양치가 좀 중요해요. 왜냐하면 음식물이 껴있는 게 오래 가면 안 좋으니까. 두 번째는 3분 동안 양치를, 적어도 3분 이상은 양치를 하자. 자기 전에는 치실치간 칫솔 꼭 쓰자. 그리고 10분 이상이라고 적어놨는데, 제가 10분 이상을 적어놓은 목적 이유는 10분을 꼭 해라는 게 아니라 저렇게 마음 먹고 해야 그나마 한 2, 3분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한번 초식에 재보고 양치해보잖아요. 그러면 1분 넘기는 분은 잘 없을 거예요. 그 말인 즉슨 10분 이상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양치를 해주면 좋아요. 자, 그렇다면 칫솔질로 충분할까? 요새 일반적인 우리 손으로 닦는 칫솔, 자, 요런 칫솔로 양치를 하는 게 충분할까? 당연히 이 칫솔질로도 양치를 정말 잘하면 충분합니다. 정말 충분한데, 이 수동 칫솔은요, 사실은 한계점이 있습니다. 정말 잘하게 되면은 상관이 없지만 이걸로는 좀 부족한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 수동으로 닦는 일반 칫솔은 바스법과 회전법이라는 방법을 오늘 이용해서 양치를 하는 거를 제가 이따 알려드릴 거고 직접 보여드릴 겁니다. 하지만 이걸로 뭔가 나는 좀 부족한 것 같고 이걸로 양치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난 잘 안 된다. 치과 가면 항상 잇몸 양치가 안 된다. 그러면 전동 칫솔을 쓰시면 돼요. 자, 전동 칫솔로 요새 너무너무 잘 나오고요. 제가 필립스 것도 써보고 오랄비 것도 써보고, 요거도 이제 클린디라고 제가 최근에 또 협찬받은 전동 칫솔인데, 이런 전동 칫솔을 쓰면서 전동 칫솔도 되게 요새 잘 나오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전동 칫솔로 제가 한번 직접 보여드릴 거예요. 전동 칫솔은 누구한테 필요하냐? 손가락, 손목, 팔 아픈 분들에게 너무너무 좋다. 왜냐하면 칫솔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이거 관절을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이런 데가 불편한 분들은 특히 병원에 계시거나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전동 칫솔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전동 칫솔도 제가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동 칫솔 요새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필립스, 오랄비 너무 비싼 거 사지 마시고 조금 가성비 좋은 제품들부터 쓰면 돼요. 저는 이제 클린디 제품 요거는 협찬받아서 제가 지금 보여드리긴 하는데 요런 게 한 5만 원 정도 하거든요. 요런 제품들로 쓰셔도 괜찮아요. 입문용으로 써보고 내가 전동 칫솔이 잘 맞다 그러시면은 전동 칫솔 좋은 걸 그때 가서 써도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잘 쓰면은 유의미한 차이는 없다. 그래서 요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오늘은 제가 전동 칫솔부터 보여드릴 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는 다 옆으로 양치를 했잖아요. 그죠? 이게 횡마법이에요. 횡마법. 근데 횡마법 말고 지금 저 영상 보시면 자, 칫솔을 자, 위에를 닦을 때 자, 위쪽 잇몸을 닦을 때 이렇게 위를 향하게 되죠. 근데 옆으로만 닦으면 안 되고 위를 향해서 닦아야 됩니다. 제가 한 번 더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가 양치를 하실 때는 옆으로 닦는 게 아니라 진동을 주는 거예요. 자, 한 번 더 보여드리고 제가 직접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게 많다 보니까 하나하나 보여드릴 거고 직접 보여드릴 거예요. 저 영상 보시면 저런 식으로 진동을 주면 돼요. 그래서 저를 한번 클로즈업을 해주시면은 제가 직접 양치하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제가 질문도 오늘 받긴 할 건데 질문을 적어주시면 제가 질문 이따가 다 하나씩 답변을 해드릴게요. 중간중간 궁금한 거 적어주시면 돼요. 자, 보세요. 칫솔 잡는 방법부터 봐야 됩니다. 칫솔이 이렇게 있죠. 보통은 옛날 어릴 때 이렇게 잡아요. 이렇게. 자, 죄송해요. 이렇게 잡죠. 이렇게 잡고 막 옆으로 닦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실게요. 자, 이렇게 하면 좀 잘 보이죠. 자, 양치를 할 때 이렇게 막 닦거든요. 자, 제가 일반적인 제가 많이 본 분들의 양치법을 한번 보여드리면 그냥 이렇게 해요. 위에서 이렇게 닦아요. 이렇게 닦거든요. 이렇게 닦고 그리고 어금니 들어가요. 이렇게 닦습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닦고 이렇게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해도 어느 정도 양치가 돼요. 근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양치를 이제 하지 마시고 제가 바스법이라는 양치법을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자, 일단 위쪽을 닦을 때는 칫솔모를요. 자, 일단 잡는 것부터 이렇게 잡으세요. 펜 형태로 요렇게. 자, 펜 형태로 잡으면 잘 보이죠? 자, 이렇게 잡으면 제 얼굴을 이렇게 펜 형태로 잡으면 이렇게 보입니다. 자, 이렇게 손가락 펜 잡듯이 잡은 다음에 이렇게 잡아서 자, 위쪽 치아를 닦을 때는요. 칫솔모를 약간 위를 45도로 위를 기울입니다. 이렇게 기울여서 여기서 진동을 주는 거예요. 잠깐만요.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죠? 여기 진동을 줘요. 이렇게. 근데 너무 왔다 갔다 많이 하지 마시고 한 번 딱 면에 대면요. 한 3초에서 5초 동안 여기 진동을 주세요. 이렇게. 간단하죠? 생각보다 간단해요. 자, 한 면에 대고 한 5초에서 10초, 5초 정도 하면 돼요. 5초 정도. 1, 2,
3, 4, 5 했죠? 그러면 여기서 한 2, 3cm 옮깁니다. 옆으로 옮겼어요. 1, 2, 3, 4, 5 닦았죠? 이렇게 하나 옮겨가면서 닦으면 돼요. 생각보다 그래 오래 안 걸립니다. 자, 보세요. 어금니 이렇게 닦죠? 닦았죠? 옮겨서 5초 닦고, 옮겨서 5초 닦고, 자, 이쪽은 또 옮겨서 5초 닦았죠? 5초 닦았죠? 자, 위쪽을 닦을 때는 칫솔모가 위를 향하면 돼요. 이렇게. 자, 그럼 아래쪽을 닦을 때는 어떻게 닦냐? 아래쪽은 칫솔모가 아래를 향하면 돼요. 이렇게. 옆에서 저거 이렇게 잡고요. 이렇게. 자, 여기서 닦고 또 5초 옮겨요. 옮겨서 5초 동안 닦아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자, 바깥쪽을 닦았으면 안쪽을 닦아야겠죠. 자, 안쪽을 닦을 때는 또 조금 다른데, 자, 아래쪽 앞니 닦을 때는요, 이렇게 해서 왜냐면 옆으로 닦기 힘들거든요, 안쪽은. 이게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세워서 닦고 어금니는 똑같이 닦으면 돼요. 진동을 주는 거죠. 자, 양치를 하실 때는요, 순서를 정하세요. 자, 위에부터 닦겠다. 그럼 위에 쭉 가요, 이렇게. 바스법으로 쭉 가요. 그 다음에 안쪽 닦으면 돼요. 그 다음 아래쪽, 바깥쪽. 이렇게 쭉 닦고, 마지막은 아래쪽, 안쪽.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네 부분으로 나누세요. 위에 바깥쪽, 위에 안쪽, 아래 바깥쪽, 아래 안쪽. 이렇게 네 군데로 나눠서 닦아야 양치가 제대로 되고, 보통 안쪽을 잘 못 닦으시거든요. 그래서 안쪽을 신경 써서 닦으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린 이 바스법을 활용해 주시면 되고, 추가로 회전법은 이렇게 쓸어내리면 되겠죠. 이렇게. 이것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바스법 하고 한 두세 번 쓸어내주고, 자, 여기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바스법 합니다. 했죠? 하고 몇 번 쓸어내려주고, 그러면 바스법 쓸어내려주고, 바스법 쓸어내려주고, 이렇게 하면 한 5분 걸립니다. 제대로 하면. 처음에는 오래 걸리는데 하다 보면은 조금 빨리빨리 잘 해요.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막 이렇게 짧게 하지 말고요. 오랫동안 해보시다 보면 생각보다 양치가 잘 되네라고 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바스법을 꼭 명심하시고, 자, 그럼 전동 칫솔은 어떤 분들이 아까 써야 되냐 말씀드렸냐. 팔, 불편한 분들, 그리고 내가 일반적인 칫솔 진로는 잘 안 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전동 칫솔 쓰면 돼요. 그래서 전동 칫솔로 한번 클로즈업 있으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전동 칫솔도 똑같습니다. 그냥 쉽게 생각하면은, 자, 아까 제가 양치는 이렇게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근데 이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얘가 전동을 주니까 알아서 해주는 거죠. 바스법을 지가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자, 대고 켜볼게요. 자, 이렇게 보면 보일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됐죠? 약간 위를 향해 됐죠? 여기서 대고 이게 움직입니다. 이렇게. 그럼 자동으로 바스법이 돼요. 근데 이 전동 칫솔 하나 조심할 게 있어요. 진동이 좀 셀 수도 있고 약할 수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너무 이거를 세게 누르면 전동이 잇몸을 상처를 입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막 좀 좋은 전동 칫솔은 막 힘 조절을 해주는, 여기서 막 빨간 불 뜨고 하는 그게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거 양치할 때 너무 세게 되지 말고 살짝 대고 이렇게 이렇게 이 정도 누르지 마세요. 약간 된 상태에서 살짝 압박 주는 정도만 해주시면 돼요. 네, 이제 클로즈업 빼주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전동 칫솔과 칫솔은 다 좋은 도구이기 때문에 이렇게 써주면 되겠구나 하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칫솔질 방법은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제가 오늘 전동 칫솔, 치간 칫솔도 갖고 왔어요. 2개. 저희 병원에서 제가 한 3, 4개 판매를 하는데 오늘은 이 2가지만 보여드리려고. 자, 그럼 치간 칫솔은 어떻게 쓰면 되냐?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치간 칫솔도.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자, 제가 갖고 온 게 좀 작은 치간 칫솔하고 좀 중간 사이즈의 치간 칫솔을 갖고 왔거든요. 자, 그러면 내가 임플란트도 많고 보철물이 많다. 그러면
큰 치간 칫솔을 써주시면 돼요. 자, 이것도 클로즈업 해주시면요. 자, 제가 갖고 있는 치간 칫솔 2개를 갖고 왔어요. 일단 제가 많이 갖고 오고 싶고 사이즈도 종류가 되게 많은데 다 갖고 올 수가 없잖아요. 다 보여드릴 수가 없으니. 그래서 이렇게 2개를 갖고 왔고, 여기서 어쨌든 조금 보면은 하나는 두껍고 하나는 작죠. 두꺼운 게 하나 있고 작은 게 하나 있어요. 자, 내가 어떤 걸 쓰면 되냐? 내가 만약에 보철물이 많고 나이가 많고 한 50대 60대다.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큰 치간 칫솔이 잘 들어가는 경우가 많고, 내가 아직 30, 40대거나 아직 나는 잇몸이 병원 갈 때 좋다고 한다. 그러면 작은 걸 쓰면 돼요. 대개는 제일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래서 너무 훌렁훌렁 빠진다 그러면 좀 큰 걸로 바꾸면 돼요. 자, 이거는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제가 그냥 보여만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돼요. 자, 이해했죠? 자, 그냥 이거는 큰 건 잘 안 들어가요. 제가 아직 40대기도 하고 잇몸은 나쁘지 않아서 위에는 안 들어가거든요. 제가 밑에 앞니가 제가 교정을 해서 좀 다이애스티마가 있어서 여기는 좀 들어갈 거예요. 자, 보시면 진짜 간단해요. 그냥 왔다 갔다만 하면 돼요. 간단하죠. 왔다 갔다만. 그냥 한 번, 두 번, 세 번. 여기도 한 번, 두 번, 세 번. 왔다 갔다. 더 하지도 마세요. 그리고 치간 칫솔 할 때 피가 나는 분들이 있거든요. 아, 내가 너무 큰 치간 칫솔을 썼거나, 혹은 내가 잇몸을 그동안 관리가 제대로 안 됐구나. 양치가 좀 그대로 안 됐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치간 칫솔을 쓰다 보면은 피가 좀 날 수 있는데, 어느 순간 계속 쓰다 보면 어느 순간 피가 안 납니다. 그래서 그 순간까지 열심히 해주셔야 돼요. 치간 칫솔은요, 진짜 꾸준하게 계속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 제가 치간 칫솔 쓰는 분과 안 쓰는 분 저희 병원에 와서 검사를 해보면 너무 극명하게 차이가 나요. 전 딱 보면 알거든요. 제가 검진 와서 치간 칫솔 쓰셨네요 하면 네 하고, 치간 칫솔 안 쓰셨네요 하면 네 맞아요 이렇게 하세요. 일반 칫솔질 당연히 중요한데 사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전 치간 칫솔입니다. 그래서 보철물이 많다거나 치아 사이 까만 공간이 있거나 이거 벌어진 분들 있죠. 이런 분들 치간 칫솔 써야 됩니다. 써야지 저 구멍이 안 커집니다. 쓰면은 구멍이 커질 거라 생각하는데 치간 칫솔을 써야 구멍이 안 커집니다. 교정하면 당연히 써야겠죠. 이런 것들이 있다. 자, 일단 제가 오늘 많이 말씀드렸는데 질문 좀 받고 말씀드릴게요. 아이손님께서 교정 때문에 발치를 했는데 마취가 풀리면서 통증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습니다라고 하셨어요. 발치하고 나서 통증이 있으시구나. 피가 계속 날까봐 식사를 언제부터 해야 되는지도 걱정이 됩니다라고 하셨어요. 자, 양치도 바로 해도 되는지 상처 부위를 건드리면 안 되는지 헷갈립니다라고 하셨는데, 발치했으면 당연히 건드리면 안 되고요. 각을 위주로 해주시고 양치는 하지 마세요. 발치한 부위는 안 건드는 게 무조건 좋고 그냥 각을만 해주시면 됩니다. 약은 불편하면 병원 가서 한번 물어보시고. 자, 실버썬님께서 양치를 하루에 5, 6번씩 하고 혀도 닦는데 1시간이 지나면 입냄새가 난다. 왜 이럴까요? 라고 하셨는데, 자, 요거 너무너무 좋은 질문이라서 오늘 이따가 제가 이 혀 클리너를 갖고 왔어요. 요새 혀 클리너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은근히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혀 클리너를 통해서 입냄새 완전 해결해 볼 거예요. 자, 이거 혀 닦는 방법도 이따가 말씀드릴 거고 직접 보여드릴 건데, 하루에 5, 6번씩 닦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닦아야 되고, 그리고 혀도 제대로 닦아야 돼요. 자, 근데도 냄새가 난다. 그러면은 치과 가서 물어보고, 뭐 속이 안 좋을 수도 있고, 뭐 먹는 음식 때문에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치과 가서 물어보시고. 오영도님께서 전동 칫솔은 꼭 제게 필요하다. 이렇게 오영도님께서 손가락, 손목, 발꿈치 다 안 좋으시다 하셨는데, 그런 분들은 전동 칫솔 너무너무 좋습니다. 저는 너무너무 추천드려요. 자, 말 나온 김에 혀 클리너 한번 보여드릴 건데, 제가 이 혀 클리너는 피디님 PPT는 안 띄워주셔도 돼요. 요렇게 해서 요렇게 했다 확대했다 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자, 혀 클리너 제가 하나 사왔어요. 올리브영에서. 제가 집에서도 쓰긴 쓰는데 급하게 제가 오늘 깜빡하고 집에서 안 가져와서 하나 갖고 왔어요. 근데 혀 클리너는 인터넷에서 많이 팔거든요. 플라스틱 제품도 있고, 이건 쇠로 된 제품인데, 저는 이걸 써요. 제가 이걸 쓰니까 이게 정답이다 이건 아닌데, 저는 이게 좀 제대로 닦이는 것 같아서, 이 닥터텅스 혀 클리너인데, 이게 이제 쇠로 돼 있어요. 스테인리스 스틸이거든요. 조금 보면은 좀 무섭게 생겼는데, 막상 써보면 저는 되게 좋아요. 플라스틱은 좋긴 한데 범위가 조금 좁고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걸 한번 제가 직접 보여드릴게요. 혀를 어떻게 닦냐, 혀 클리너를 어떻게 닦는지. 이거 안 쓰시는 분들 이거 쓰시고, 구취 많이 나는 분들 혀 클리너 꼭 쓰세요. 이거 쓰시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일단 이렇게 담겨 있는데 이걸 빼볼게요. 제 광고는 전혀 아닙니다. 제가 쓰는 거라 그냥 갖고 왔어요. 이게 보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보면 이제 그냥 뭐랄까요? 이거 뭐 그냥 무서운 기구처럼, 이게 악력기처럼 생겼는데 조금 더럽긴 한데 그래도 직접 한번 보시라고 제가 직접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를, 자, 혀를 닦을 때는요, 두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일단은 저 혀 구석에 있는, 저 목구멍 쪽에 있는 그 백태까지 다 없애야 입냄새가 안 납니다. 그리고 혀 윗면도 닦아야 되지만 혀의 옆면도 닦아줘야 돼요. 이런 거 모르시는 분들 꽤 많습니다. 그래서 자, 혀 윗면은 어떻게 닦냐? 처음에 혀를 쭉 내민 다음에 요걸로 구석 깊게 집어넣고 쑥 당기면 돼요. 자, 보여드릴게요. 좀 더러울 수 있지만 한번 보세요. 정면으로 보시면 이렇게 혀를 내밀죠. 그 다음에 이걸 목구멍 깊이 넣어야 됩니다. 좀 더럽긴 한데 이렇게 닦는 거예요.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제가 더럽긴 해도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자, 한번 볼게요. 혀를 쭉 내밀고 이걸 목구멍 깊이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닦아줘야 돼요. 자, 그러면 이게 뭐 나오겠죠, 백태가. 근데 너무 세게 하시면 안 돼요. 너무 세게 하면은 이 혀는 이 미래들이 있는데 너무 세게 하면 미강에는 손상받거든요. 그래서 적정한 힘으로 그냥 살살 하셔도 돼요. 살살.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살살. 자, 그러면 자, 정면 닦았죠? 끝이 아닙니다. 옆면도 닦아야 돼요. 옆면은 이걸 내밀어서 이렇게 하면 좀 잘 보려나? 이게 낫네요. 이게 낫다. 이렇게 옆면 닦으면 돼요. 한 번 더. 이렇게 좀 더럽죠. 더럽긴 한데 제가 그래도 한 번만 더 보여드릴게요. 옆면 닦는 거 보시고 잘 따라 하시라고 제가 직접 오늘 다 갖고 왔습니다. 옆면 한번 닦아볼게요. 혀를 내밀고 이렇게 하면 잘 보이네요. 이렇게 한 번 더 닦으면 돼요. 근데 저희 영상 보고 하려니까 좀 힘든데 위에 거 2번, 옆에 한 번, 옆에 한 번, 이렇게 한 4번 정도. 너무 많이 할 필요도 없어요. 이렇게 하시면 백태가 확 나오는 분들이 있거든요. 내가 그동안 양치가 너무 안 됐구나. 이렇게 하면 구취가 많이 없어지겠네. 자, 근데 신기한 게요. 제가 요걸 왜 쓰냐면 제가 칫솔을 이렇게 저도 이거 없으면 칫솔로 닦긴 하는데 이렇게 하면은 이상하게 구역질이 나요. 근데 이걸로 하면 구역질이 잘 안 나요. 진짜 신기하게. 이걸로 하면은 진짜 구역질이 잘 안 나요.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제가 이 쇠로 닦는 게 승환씨님께서 쇠로 닦아서 아플 거라고 하시는데 살살 하면 돼요. 자, 그리고 하나 더 꿀팁. 이거는 제가 예전에 많이 말씀드렸는데 혀 아래쪽은 그냥 굳이 안 닦아요. 이 소대가 있어서 좀 아프거든요. 여기는 안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걸 할 때 구역질 하는 분들 있죠. 할 때 콧구멍에 힘을 딱 주세요. 이렇게 딱 콧구멍에 힘 주고 하면은 구역질 안 나요. 여기서 콧구멍에 힘을 딱 주죠.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하면은 구역질 안 납니다. 해보세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 혀 클리너는 2손으로 하기 때문에 콧구멍 힘 주고 딱 닦으면 구역질 안 나거든요. 근데 이제 한 손으로 칫솔로 양치할 때 구역질 하는 분들은 이 방법도 괜찮아요. 혀 끝을 손으로 잡아요. 이렇게 이렇게 닦아도 구역질 안 납니다. 2가지 방법 해보세요. 해보시면 구역질 안 나네 하실 거예요. 이런 방법이 있구나. 구역질 계속하면 위에 안 좋잖아요. 역류성 식도염 있는 분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다. PPT 안 보여주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시간 잘 가네요. 제 치실을 보여드릴게요. 치실은 저는 솔직히 많이 쓰진 않아요. 저는 워터픽 가끔 쓰고 자기 전에 쓰고 시간 칫솔 들어가는 부위만 쓰고 칫솔질만 하는데 치실 쓰면 좋죠. 근데 제 치실의 단점이 손에 묻고 이렇게 튀고 이러는 게 좀 단점이라 저는 조금 비위생적이라 안 하긴 하는데 그래도
하는 게 당연히 좋겠죠. 치실은 자 간단해요. 자 중지에 걸어요. 자 30cm 정도 30cm로 뽑습니다. 자 이거를 중지에 한 3번씩 걸어요. 자 그다음에 요렇게 자 보이죠? 중지에 걸었죠. 중지에 걸었습니다. 이렇게 중지에 걸었죠. 그다음에 요 앞에 두 손가락으로 딱 잡아요. 그리고 클로즈업 해주시면 그냥 왔다 갔다 하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 보이네요. 왔다 갔다 할 때 치아 면을 닦잖아요. 사이를. 근데 이쪽을 한번 해주시면 돼요. 자 해볼게요. 자 넣었어요 지금. 이렇게 넣었죠. 이때가 하나, 이때가 하나, 이때가 하나. 이쪽으로 한 번, 이쪽으로 한 번. 그러니까 좌쪽으로 한 번, 우쪽으로 한 번. 근데 치실은 너무 세게 해서 탁 들어가다가 잇몸 상처 입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치주염이 심한 분들은 치실 쓰다가 오히려 더 상처 입기도 하니까 시간 칫솔로 그냥 쓰세요.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넣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하황을 이마 화학으로 넣어야지 그 안에 있는 치태가 없어져요. 근데 사실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은 40대 이상인 것 같거든요. 치실은 그렇게 효용성이 아주 강하진 않다라고 저는 보는데 그래도 당연히 쓰면 좋아요. 시간 칫솔을 더 쓰는 게 저는 추천드리고.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난 이렇게 하니까 번거롭고 치아 하나하나 너무 오래 걸리고 귀찮다. 그래서 이런 제품이 나와요. 이거 플래커스라는 곳에서 나온 제품인데 이것도 광고는 아니에요. 그냥 제가 산 거예요. 저희 집에 있어요. 저는 이거 안 쓰는데 저희 와이프가 이걸 사서 집에 사놨더라고요. 그래서 와이프가 쓰는지 안 쓰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안 써요. 근데 안 쓰지만 그래도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좀 비위생적일 수 있기 때문에 손잡이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이렇게 클로즈업 해주시면은 이렇게 만들어놨죠. 치실을 안에 넣어놨어요. 자, 그러면 넣어서 왔다 갔다 하면 돼요. 자, 넣었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빼고 옆에 넣어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간단하죠. 편하기는 해요. 편한데 이제 좀 가성비가 떨어지겠죠. 비용이 좀 있고 이게 손으로 이렇게 확 이게 귀찮잖아요. 이건 이렇게 하면 돼요. 왔다 갔다 왔다. 치실 좋은 제품이에요. 근데 저는 잘 쓰진 않고 너무 나이가 많은 중년분들은 조금 칫솔질과 치간 칫솔 위주로 해주시면 되고 나는 더 잘하고 싶다면 치실도 쓰시면 됩니다. 일단은 제가 조금 더 설명드리긴 할 건데 그 질문 또 몇 개 받고 말씀드릴게요. 행복둥이님께서 치간 칫솔과 치실 중에 어느 걸 사용하는 게 좋을까요? 제가 계속 말씀드린 내용인데 내가 이 사이 공간도 별로 없고 치간 칫솔이 잘 안 들어가는 분들은 치실 쓰시면 되고 그 치간 칫솔이 숭숭숭 잘 들어가는 분들은 치실 굳이 쓰지 마시고 치간 칫솔만 쓰셔도 됩니다. 당연히 다 쓰면 제일 좋습니다. 김도님께서 칫솔모 뒤에 혀닥을 하고 오돌토돌하게 나온 제품도 있는데 그걸로도 안 되나요? 그렇죠. 칫솔모 뒤에 여기 혀 클리너처럼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거 쓰시면 돼요. 그것도 충분히 좋은 제품이에요. 이렇게 하시면 거꾸로. 되게 머리 잘 쓴 제품이죠. 이제 저는 요걸 쓰지만 저는 혀 클리너 이렇게 쓰지만 그걸로 쓰셔도 돼요. 플라스틱. 이제 쇠가 조금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은 그걸로 하시면 돼요. 어떤 제품으로 하느냐는 여러분들이 자기에 더 맞는 걸 쓰시면 돼요. 제가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저는 이제 그냥 제가 쓰는 걸 보여드리고 여러분들이 이 중에서 좀 참고하시라고 제가 알려드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김밥 최고님께서 혀 아래쪽은 닦아낼 필요 없나요? 라고 하셨는데 굳이 혀 아래쪽까지는 저는 닦지는 않습니다. 그것 말고 닦을 게 많고 입 천장은 조금 닦아주셔도 돼요. 자, 그래서 오영도님께서 저거는 이제 넘어가면 될 것 같고 자 이종도님께서 구역질 나서 그쵸. 저도 질문은 아니고 자 정희수님께서 물어보셨는데 다 질문은 아니고 다들 이제 그렇게 좋은 내용이라서 이렇게 답변 많이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PPT는 필요 없고 제가 또 이제 뭘 보여드릴 거냐 치실 다음에는 PPT 잠깐 보여드릴까요? 제가 갖고 온 내용은 아니에요. 오늘 물치실을 갖고 오진 않았어요. 왜냐면 여기서 물로 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 워터픽 물치실이라는 게 요새 또 조금 또 많이 써요. 이게 어떤 제품이냐 보시면 이렇게 치아 사이사이 보철물 사이사이를 물로 쏘는 거예요. 치실 제가 아까 보여드린 치실 있죠? 저것도 해야 된다. 둘 중 하나 써야 된다? 전 당연히 치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치실 사용하는 게 번거롭고 가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 물치실이라도 해주시면 좋다. 자, 물치실이 그럼 치석을 제거하냐? 그렇진 않아요. 하지만 치태를 조금 제거해주고 잇몸 마사지도 해주고 물치실을 했을 때
잇몸병이 있는 부위는 조금 아프거든요. 아, 내가 물티슈를 할 때 조금 아픈 부위는 현재 내가 이 부분이 염증이 있을 수도 있겠네라고 자각을 할 수도 있어요. 다만 물티슈는 너무 세게 할 필요는 없고 한 번 할 때 하루에 1분에서 2분만 투자하면 됩니다. 물티슈. 너무너무너무 좋은 제품이고 하지만 이 제품이 칫솔과 치간 칫솔 그리고 치실 이런 것들을 대체해 줄 수는 없다. 그냥 부가적으로 해주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제품은 물티슈는 너무너무 중요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사이사이 보철물이고 임플란트가 많다, 보철물이 많다. 특히나 더 많이 쓰셔야 돼요. 이제는 필수다. 근데 갖고 다니기 힘들죠? 자기 전에만 하시면 돼요. 혹은 아침에만 하시면 하루 한 번만 이라도 해주시면 좋다. 시원합니다. 처음 하다 보면 아플 수 있는데 하다 보면 시원해요. 자, 그래서 오늘 이런 내용 했고, 자, 일단 PPT는 꺼주셔도 되고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 많이 드렸고, 자, 여기서 거진다 말씀드렸는데, 제가 몇 개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자, 치실, 치간, 칫솔, 뭐 오늘 많이 말씀드렸죠. 근데 제일 중요한 내용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은 양치를 옆으로 닦고 계실 겁니다. 어떻게 닦냐?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자, 클로즈업 해주시면은 그냥 일반적인 분들은 양치를 이렇게 해요. 그냥. 자, 장면 이렇게. 자, 이렇게 하죠? 양치가 될까요? 되긴 되겠죠. 근데 되게 비효율적이고 치아가 닳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치아가 닳아요. 이렇게 하면 치아가 닳아요. 물론 바스법처럼 약간 이몸 사이에 들어가기도 하겠죠. 근데 이렇게 닦아야지 이렇게 옆을 세게 닦으면 치아면이 닳는다. 자, 왜 그러냐면 제가 설명 한번 드려보면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인데, 자, 클로즈업 계속 해주시면 돼요. 제가 이 영상을 저번에 한번 딴 데서도 보여드렸는데 여기서도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요거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이렇게 계속 양치를 하면은 내 잇몸이 어떻게 되는지도 보여드릴게요. 자, 이 방법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옆으로 닦고 막 옆으로 세게 닦죠? 그럼 어떻게 돼요? 치아 사이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잖아요. 지금 칫솔모가 치아 사이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잖아요. 지금 치아 면만 닳잖아요. 물론 세게 하면은 들어가긴 해요. 세게 하면은 너무 세게 하면 이가 너무 닳잖아요. 그래서 옆으로 닦지 말고, 자, 옆으로 닦지 말고 이거를 어떻게 한다? 약간 위로 기울여요. 자, 기울였죠? 자, 기울이면 잘 들어가요. 여기서 기울이기만 해도 칫솔이 들어갑니다. 여기서 진동, 아까 제가 바스법 말씀드렸죠? 이렇게 닦는 거예요. 세게 닦을 필요 없죠. 기울이면 들어가니까. 그리고 바스법으로 닦고 회전법으로 한 두세 번 내려주면 돼요. 여기서 닦다가 그냥 이렇게 쓸어내리는 분은 상관없고, 옆으로만 세게 닦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세게 닦아서 치아를 닳게 하는 게 아니라 살짝 집어넣고 진동을 준다는 거예요. 살짝 집어넣고 바스법으로 진동을 주면 이 사이가 잘 닦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양치를 당연히 하신 게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치과를 갔어요. 이가 시리다. 나 양치했더니 이가 시리다. 바깥쪽에 패인 게 아닌가. 맞아요. 왜 패이냐? 옆으로 양치 세게 하니까. 자, 그러면 죄송한데 클로즈 한 번 더 해줄게요. 자, 그럼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 자, 보세요. 제가 이거 보면은, 자, 이거 보시면, 자, 치아 이렇게 있죠? 여기 치아 모형 있죠? 여기 보시면, 자, 치아는요, 이 내부 속사정을 보시면 바깥쪽에 하얀 범랑질이 있고 밑에 요런 노란 상아질이 있어요. 자, 상아질이 치아 뿌리입니다. 자, 뿌리를 보시면 색깔이 노래요. 아, 내 잇몸이 여기서 이렇게 20살 때는 덮고 있었는데 조금씩 내려간 거죠. 아, 그러니까 뿌리가 드러났네. 뿌리가 드러났는데 엿다다가 세게 양치하면 어떻게 돼요? 안 시리겠어요? 왜? 신경이 가까우니까. 뿌리가 있잖아요. 자, 치아 잇몸이 내려갔어요. 자, 이런 증상은 20대 때 안 나타납니다. 보통 40대, 30, 40대부터 시작해서 30대, 40대, 50대, 60대 다 이러네요. 자, 이게 잇몸이 내려갔잖아요. 나이 들면서. 내려갔죠? 그러니까 어때요? 이 뿌리가 드러났죠? 뿌리는 어때요? 노란색이에요. 아, 이 뿌리가 드러나니까 양치를 하니까 여기 시리죠. 자, 왜냐면 신경과 가까우니까. 그리고 여기 상하세관이라는 그 관이 있어가지고 왔다 갔다 해요. 그럼 이렇게 뿌리가 드러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 양치할 때도 시리고 뭐랄까요? 그 초콜릿 먹어도 여기 삼투압 현상 때문에 왔다 갔다 애기 왔다 갔다 하면서 불편하고 과일도 시리고 찬물도 시리고 심하면 뜨거운 물로 시리기도 해요. 자, 이렇게 뿌리가 드러났다. 이거 어떻게 치료해야 되냐면 잇몸을 이렇게 재생시켜서 올리는 잇몸 이식을 하셔도 되고 혹은 레진 같은 거나 GI라는 재료로 여기 막아주면 돼요. 막아주면은 뿌리가 노출된 게 막히죠.
안 보이죠? 그러면서 시린 게 없어져요. 자, 근데 이런 치료를 무조건 해야 되냐? 무조건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뿌리가 드러났기 때문에 보호 차원에서 해주시면 좋다. 이거 치경부 마모라고 하는 분도 있고, 뭐 저 치은 퇴축으로 인해서 그 부식이 된 그 뭐야 저기 노출된 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이렇게 뿌리가 노출된 게 있는데, 이게 뭐 오늘은 이제 치경부 마모, 치은 퇴축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 아니니까. 자,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양치를 너무 세게 하다 보면 잇몸이 퇴축돼서 여기가 뿌리가 들어와서 시릴 수 있다. 그래서 너무 옆으로 양치 세게 하지 마라. 결론이 그거예요. 옆으로 너무 양치 세게 하지 말고 바스법으로 살살 해라. 그렇게 해도 잇몸 퇴축은 나이 들면 생기긴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세게는 하면 안 된다.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이 모든 양치법의 핵심은 올바른 방법으로 해야 치아 뿌리가 드러나는 것도 막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잇몸 퇴축도 좀 막을 수가 있다. 100% 노화를 막을 수는 없지만, 그리고 뭐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유전적으로 잇몸이 얇고 안 좋은 분들은 또 빨리 퇴축되고 그래서 빨리 시리고 그래요. 그래서 20대인데도 잇몸 내려가서 때우는 분도 있고, 60대인데도 잇몸이 안 내려가서 안 때우는 분도 있고, 유전적인 성향도 있기 때문에 뭐 내 잇몸이 유전적으로 안 좋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또 치과 더 자주 가셔야 되고 그렇습니다. 제가 질문도 몇 개 받고 이제 마지막 하나만 더 할게요. 자, SK님께서 양치할 때 잇몸 옆에 볼 쪽에 볼 쪽에 분홍 주분이랑 혀천장 쪽 분홍색 부분이랑 혀천장 쪽 분홍색 부분, 혈의 부분.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분 말씀은 양치할 때 이렇게 잇몸을 잘 닦아야 되냐, 혀천장 쪽에 잇몸도 닦아야 되냐, 혀 아래 부분에도 닦아야 되냐, 이걸 말씀하신 건데, 입천장을 살짝 닦아주면 도움은 됩니다. 근데 혀 아래쪽은 소대가 있어서 아프거든요. 그래서 굳이 저는 거긴 닦지는 않습니다. 뭐 물론 모든 부위를 청소해주면 좋은데, 뭐 소대가 있다 보니까 혀 밑에는 소대가 있어요. 그래서 아파요. 그래서 저는 거기 닦지는 않습니다. 한유태님께서 잇몸이 건강해지는 법은 양치를 잘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잇몸 염증으로 치과 진료받고 가끔씩 잇몸 불편해서 아파서 그쵸. 잇몸이 건강해지는 방법은 양치를 잘해야 되는 게 당연합니다. 제가 잇몸 치료해드리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양치고요. 왜냐하면 제가 환자분들 저희 병원에서 잇몸 재생치료 진짜 많이 하거든요. 재생치료하면서 제가 항상 이야기해요. 제가 엠도게인 발라서 재생치료도 해드리고 치석도 없애고 좋게 만들어 드렸는데, 환자분이 양치가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다. 시간 날리는 거예요. 그래서 양치가 잘 되는 사람만 저는 사실 잇몸 재생을 최대한 해주려고 하고, 너무 양치가 안 된다? 그러면은 교육을 진짜 엄청 열심히 시킨 다음에 잇몸 재생치료를 하든지 합니다.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 아무리 잇몸 치료를 많이 해줘도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1, 2주에 한 번이잖아요. 양치는 하루 3, 4번이죠. 차원이 틀리죠. 자, 다음 질문. 아크로바틱님께서 치실로 이 사이 하나하나 닦는 대신에 칫솔로 양치하면서 이 사이 하나 꼼꼼하게 닦아주는 것은 치실만큼 효과가 없나요? 치실보다는 덜 번거롭다. 근데 뭐 이 정답은 사실 없는데, 당연히 칫솔로 하나하나 잘 닦는 게 치실보다 더 꼼꼼하게 바스법으로 양치하고 해주면은 사실 치실 안 써도 됩니다. 양치를 너무 잘하면. 근데 이제 더 부가적으로 잘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뭐 치실을 너무 잘 쓴다? 그러면 안 하셔도 돼요. 자, 오늘 이제 제가 양치법 뭐 대강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으로 한 당부를 좀 드리고 싶고, 또 잇몸이 안 좋아졌을 때 내 잇몸이 어떻게 되는지를 마지막 보여드리고, 여러분들께서 내 잇몸 정말 앞으로 관리 잘해야겠구나 하고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거 클로즈업 한번 해주시면은, 제가 이것도 저희 병원에서 갖고 왔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인데, 자, 겉으로 봤을 때는 잇몸이 차 있는데 조금씩 잇몸이 퇴축되죠. 이렇게 잇몸이 퇴축되잖아요. 왜 이렇게 되냐면, 속사정을 보면은 건강한 잇몸은 뼈가 다 차 있어요. 근데 건강히 차 있는데 까만 게 치석이거든요. 치석이 생기면 치석이 잇몸뼈를 녹입니다. 그러면서 잇몸이 좀 내려가고, 치석이 더 많이 생기면 잇몸이 더 내려갔죠. 치석이 많이 생기니까 잇몸이 여기까지 내려갔죠. 기존에 뼈가 이만큼 있어야 되는데, 이만큼 다 차 있어야 되는데 지금 너무 녹으니까 뼈가 10%밖에 안 남았죠. 그럼 이 치아가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흔들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붕치가 되고 이를 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안 되게 하기 위해서 미리미리 이 좋은 상태에서 치석을 계속 제거를 해줘야 이렇게 안 내려간다는 거죠, 잇몸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자,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보시면, 자, 보세요. 자, 치석이 되게 많거든요, 여기. 여러분들이 이 지금 요 치아에 붙은 치석 보이시죠? 여기 치석이에요. 이 치석을 이게 잇몸 위쪽으로 나온 치석은 스케일링으로 제거가 돼요. 근데 잇몸 하방에, 잇몸이 부어서 잇몸 하방에 치석이 생겼어요. 제거될 수가 없어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마지막 치아 어금니 보시면 잇몸 다 퇴축된 거 보이시죠? 이렇게까지 안 되려면 잇몸 부었을 때, 양치할 때 잇몸 피날 때, 이럴 때 미리미리 가서 치과에서 스케일링을 넘어서서 잇몸 치료를 받으셔야 돼요. 잇몸 치료를 받지 않으면 잇몸 하방에 있는 치석은 제거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양치도 잘하는 것 같고 나는 정말 잇몸도 좋은 것 같은데 피가 계속 난다? 아, 빨리 치과로 가서 칫솔질도 잇몸 치료 받아야겠구나 하고 생각하셔야 되고, 너무 치석이 잇몸 깊이 박혔을 때는 잇몸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이제 그런 걸 많이 하는데, 그렇게 해서 죽어가는 치아를 살리기도 하고, 근데 너무 늦으면 또 빼야 되고, 그러니까 미리미리 관리를 받아야겠죠. 특히나 잇몸 관리를 잘하는 병원에서. 대부분의 치과는 잘 해주지만 제가 한 번씩 보면은, 그러니까 너무 임플란트만 막 심는 병원에서는 잇몸 관리가 좀 안 되는 경우도 좀 종종 보거든요. 그 말은 치과 선택할 때 이렇게 막 임플란트 가격으로만 막 하는 병원은 가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잇몸을 정말 관리를 잘 해주시는 그런 치과를 가셔야 돼요. 그냥 냅다 오면은 잇몸 안 좋으니까 임플란트 합시다. 물론 임플란트 잘 심어가지고 잘 쓰면은 뭐 좋을 수도 있죠. 근데 자연치를 오래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도 못 살리는 건 뺍니다. 못 살리는 것까지 안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죠, 같이. 그 일환으로 오늘 양치법을 배운 거고요. 제가 질문 2개 받고 이제 마무리할게요. 자, 50분 다 됐거든요. SK님께서 볼 쪽 부분 안 닦아도 될까요? 볼도 닦아주면 좋은데 어디 부분이든지 닦으면 좋은데 너무 세게는 안 하시면 됩니다. 주로 근데 볼은 그렇게 치태 이런 게 막 달라달라 붙진 않아요. 왜냐면 거기 매끈한 면이라서. 자, 그리고 SK님께서 시간 칫솔을 써서 이 사이에 구멍이 날 수도 있나요? 제일 작은 사이즈를 썼는데 앞니 사이 구멍이 커졌어요. 자,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너무 막 세게 막 안 들어가는 넣으시면 이제 구멍이 생길 수 있겠지만 이미 생긴 구멍은 시간 칫솔 씀으로써 오히려 더 찰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칫솔의 핵심은 안 들어가면 넣지 말자. 들어가면은 최대한 쓰자. 또 구멍이 커지지는 절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일단 제가 나름 준비를 많이 해서 오늘 양치질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렸고, 올해는 제가 이제 더 이상 양치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뭐 내년쯤에 한 번 더 또 기회가 되면 또 말씀 한번 드리고 보여드릴 건데, 이 양치법들을 꼭 숙지해서 오늘 영상 다시 돌려가지고 쭉 찾아보시고, 그래도 너무 영상이 길어서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의학 채널 비욘디에서 양치법 치면은 제 영상 편집해 놓은 게 있어요. 옛날에 바스법에 관련돼서. 그것도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보시고, 앞으로, 저희 병원 안 오시는 분들도, 양치 잘 해서 임플란트 최대한 늦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주말에 들어주신다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